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상황을 잘 살피고 적기에 자기 능력을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모략의 기술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치혀로 100만 대군을 이기다. 조나라의 모수라는 인물은 평원군의 집에서 3년간 문객 노릇을 하였으나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 기원전 257년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를 침략하여 도성을 포위했을 때였다. 조나라 왕은 평원군을 시켜 속히 초나라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했다. 평원군은 자기 식객 1000명 중에서 문무가 출중한 20명을 선발하여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런데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19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 명을 더 선발해야 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이때 모수가 나서서 말했다. 제가 수를 채워 평원군을 따라 초나라에 가겠습니다. 평원군은 고개를 저었다. 무릇 현명한 인체는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귀공께서는 나의 문화에 머문 지 3년이나 되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 이것은 귀공께서 별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귀공은 안 됩니다. 모수가 물러서지 않고 자기를 변론하여 말했다. 신은 오늘에야말로 주머니 속에 있게 되기를 간청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저를 주머니 속에 넣으셨다면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왔을 것이고 그것도 송곳 끝만 드러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원군은 모수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도리에 맞고 또한 그의 도량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를 초나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왕을 만나 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초나라 조정에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파병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모수가 칼자루를 어루만지면서 평원군에게 자기가 나서서 말해보겠다고 하고는 계단으로 올라섰다. 이에 초왕이 분노하여 호통을 쳤다. 당장 내려가지 못하겠는가? 내가 지금 내 나라 대군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하는 놈이냐? 모수는 초나라의 왕의 호통에도 끄떡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서서 말했다. 폐하께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은 여기에 초나라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보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초나라 사람이 조나라 사람보다 많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폐하의 목숨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저의 대군이 계시는 앞에서 호통을 치십니까? 은나라 탕왕은 겨우 70리의 땅으로 천하에서 왕노릇을 했고 문왕은 100리의 땅으로 제후들을 신하로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그 군사와 백성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진실로 그 형세에 따라 힘을 발휘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초나라 영토는 사방 5천리이고 무장병사가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초나라의 강성함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개 조무래기에 불과한 진나라 무왕군 100기가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초나라 수도 언양을 함락시키고 2번 싸워서는 이름을 불태웠으며 3번 싸워서는 왕의 선조를 욕보였으므로 이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이것을 조나라조차 부끄러워하는 판인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원군을 청한 이유는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대군 앞에서 호통을 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초나라 왕이 얼떨결에 대답했다. 맞다. 그대 말이 맞다. 조나라의 원군을 파병하겠다. 모수가 재차 다짐을 받았다. 진정 파병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초나라 왕이 대답했다. 결정했다. 마침내 모수의 변론으로 지지부진했던 파병 논의가 매듭을 짓게 된 것이다. 평원군이 탄복하며 말했다. 모수는 원래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다. 백만대군이 그의 새치열을 당해내지 못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번에 모수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토록 뛰어난 인재를 매몰할 뻔했구나. 귀곡자는 말했다. 내라는 것은 유세하는 말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이라는 것은 모략이 굳게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은 변명을 이용하여 군주를 설득하고 총애하여 신임하게 하는 것이고 건은 바로 도전적으로 군주가 결책을 짓는 대권을 말한다. 군주에게 유세할 때는 반드시 군주의 뜻을 예측하고 모략을 획책할 때도 역시 군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관직 쟁탈전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격렬하고 참혹하기까지 하다. 자기 자신이 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인재가 되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잘 따져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회를 잘 틀어줄 수 있다. 내라는 것은 유세하는 말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이라는 것은 모략이 굳게 결합하는 것이다. 귀곡자 내건에서